빅머니 섹터 서치 장봉수 아펙스 에셋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코스피 지수 2,470선 진입하는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섹터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SOC 사업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시멘트, 건설, 철강 같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뭐 지수에 대한 기대감이랄까요? 증권주도 함께 또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쪽은 의약품인데요.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섹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일단 건설 섹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건설 섹터 이전의 시장 흐름을 좀 짚어보면 일단 오전까지만 해도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업종이 플러스 흐름을 보였는데 장 후반에 다가올수록 좀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는 섹터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대형 IT 종목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2% 이상 상승을 함에 따라서 전체적인 종합지수가 약 1%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주독 섹터는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업종별 흐름의 연속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애매한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일단 이 건설업종은 최근 3월 이후에 섹터 전반에 걸쳐서 부각되는 거래일의 수가 늘어나는 어떤 그런 특징이 보여지는 업종인데 일단 오늘은 어닝 시즌에 걸맞게 실적 이슈로 업종 대표주가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건설업종은 지난해 이미 실적이 나쁘지 않았던 흐름을 보였던 업종인데요. 건설사 실적의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가 이제 국내 주택 건설 부문 그리고 또 하나가 해외 플랜트 건설 부문인데 이 중에서 국내 주택 건설 부분이 전체 실적을 이끄는 모습이 작년부터 충분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움직이지 않는 특징이 보였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바로 해외 플랜트 수주면에서 시장의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관심에서 좀 소외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최근에 봤을 때는 GS건설의 호실적 발표로 인해서 차별화가 좀 나타나는 상황이고 다시금 관심 업종화되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GS건설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 실적, 즉 한 분기만에 지난 1년 동안의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최근에 갭상승을 보인 이후에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 여타 건설 대표주들을 보더라도 GS건설만큼의 폭발적인 실적 회복세는 아니긴 하지만 일단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적 흐름이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조금씩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특히 평가 가치적인 측면에서 PBR 한 배 미만의 저평가 요소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매우 지루한 것은 이해합니다만 투자 가치는 충분하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좀 믿음을 갖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의견입니다. 네, 건설주 섹터 내에서도 종목을 선별해야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GS건설 29,000원대 주가에서 갭상승하면서 35,000원대 레벨로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실적이 1분기에 서프라이즈 했다라는 부분, 또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에서 현재 GS건설 35,200원인데요. 계속된 관심 필요하다라는 의견 제시를 해주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현재 지수가 하락하면서 하락하는 섹터가 더 많이 보이는데 출판 매체 복제 그리고 시멘트주 좋은데 코스닥에서는 포스코캠텍이 하락하면서 비금속 쪽 섹터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컴퓨터 서비스 또 코스닥에서도 제약업종 하락하고 있고요. 상승하는 쪽에는 기타 제조 현재 JST나라는 종목이 남북관계 개선 수혜주죠. 급등하면서 기타 제조, 건설, 인터넷 쪽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떤 섹터를 볼까요, 대표님? 네, 일단 이 섹터 이 코스닥 시장 자체도 좀 이제 짧은 어떤 지금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보자는 의견에서 시장 흐름부터 살피자면 최근 시장의 흐름에 맞게 특별히 부각되는 섹터가 없이 개별 소형주의 상승폭이 큰 하루입니다. 특히 남북 경협 관련주라든지 대북 송전 관련주 위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특징적인데요. 일단 다음 주에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가 트럼프 특사의 자격으로 방북했다는 소식 자체가 하나의 모멘텀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러한 단기적인 이슈가 거치고 나서 주도 섹터가 부각되기 이전까지는 이러한 흐름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월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당분간 관망하면서 시장 흐름 찾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장의 반응보다는 좀 느리지만 꾸준할 수 있는 업종 자체를 좀 눈여겨보다가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분할 매수할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특히 방송 콘텐츠 관련된 기업 중심으로 관심을 가질 섹터가 방송 서비스 섹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업종 특성상 이 섹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는 섹터고 그만큼 부가가치가 클 수 있다는 장점이 기본적으로 내재가 되어 있는 섹터인데 중국이 아무리 따라 만들기에 특화되어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감성까지는 따라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는 최근 관계 개선 분위기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이 가장 좋게 적용될 수 있는 업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흐름은 좀 느리지만 CJ EN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SBS 콘텐츠허브 J 콘텐트리를 꾸준히 더 집중하자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넷플릭스 실적이 워낙 좋아서요. 제가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를 좀 챙겨봤는데 영향력이 크게 없더라고요. 예, 오늘 그냥 소폭의 하락을 보여주는데요. 컨텐츠 관련해서 코스닥의 컨텐츠 기업들 앞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보자라는 섹터 전략을 세워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내일장에서는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까요? 네, 단기적으로 종목 선정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시장 흐름인데 일단 저는 통신 장비 업종을 좀 더 집중해보자는 의견입니다. 일단 내일 19일 날 5G 통신망 주파수 경매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일단 물론 공청회라는 이슈 자체가 어떤 주가의 큰 모멘텀이 되기는 힘든 이슈입니다. 하지만 이 5G의 시설 투자와 관련된 이 파도가 멀리서부터 점점 이 증시를 덮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체크 포인트로 여겨야 될 부분인데요. 이 통신사 입장에서 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2G, 3G 통신망 시대 때는 이 SK텔레콤이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었는데 이 4G, LTE 시대로 넘어오면서 KT와 LG U+가 시장 점유율을 많이 분산해서 나누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가장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통신사별 통합 품질이 대동소이해졌다는 특징인데 이 통합 품질이 비슷해진 이유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통신사별 주파수 대역이 비슷해졌기 때문입니다. 통신사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주파수 경쟁에 있어서 노력을 안 하자니 이제 남들보다 신경 쓰지 않으면 뒤처지기 쉬운 상황이고 또 신경을 쓰자니 남보다 뛰어나기는 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나저나 일단 5G 투자 같은 경우는 섹터가 부각되기 전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지는 몰라도 결국은 갈 수밖에 없다는 섹터라는 점을 좀 인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수익 시점까지 소요 시간보다 확실한 모멘텀을 중요시하는 투자자분들에게 좀 더 적절한 섹터가 아닐까 싶고요. 특히 IT 기술에 있어서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기를 매우 중요하게 지켜봐야 되는데 디스플레이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LCD에서 OLED로 넘어갈 때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이 한번 크게 부각이 되었듯이 이 통신기술도 마찬가지로 4G에서 5G로 넘어갈 때 5G 관련 통신 장비주들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 특히 5G 같은 경우는 기존의 통신망 대비했을 때 주파수 영역이 훨씬 더 높은 영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지국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스몰셀과 관련된 즉 이제 소형 기지국과 관련된 KMW라는 종목이나 이노와이어리스에 좀 주목해보자는 의견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너무 급하게보다는 올해 하반기를 보고 충분히 여유 있게 접근할 만한 섹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5G 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 때 부각받았었던 이러한 통신 장비 섹터가 이제 다시 또 일정이 오면서 조정받은 이후에 다시 또 상승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세계 최초 5G 상용화가 3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목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업체들, 그 가운데서 스몰셀을 만드는 작은 기지국을 만드는 그러한 업체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